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첨단 미래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등 핵심 공약을 발굴해 강원도와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했는데요. 인구 50만 경제도시 원주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3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원주시는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해 강원도와 함께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 산업의 고도화, 광역 교통망 확충, 대도시 원주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원주시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지정해 민관 주도로 일궈온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불모지였던 원주가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충청권에 머물러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라인을 원주권까지 확장해달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위해 연구 인력을 육성할 교육기관인 강원과학기술원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용인과 이천을 잇는 K 반도체 벨트를 원주까지 연장하여 원주를 강원권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기 선결 과제임을 건의드립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원주 연장을 조기에 완수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원주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등 혁신적인 교통인프라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면적 기준 미달로 받지 못하고 있는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국공유 유유부지 개발과 환원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주시의 성장은 단지 한 도시의 발전을 넘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원주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10가지 공약을 제안한 바 있지만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중점을 뒀던 강원도가 최종 제출한 공약안에는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도내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이번 제안 내용이 대선 공약, 나아가 차기 정권의 국정 과제로까지 선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조기 대선 전국에서 지역의 실익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 원주시와 강원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의원들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후보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하나로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즉각 후보 단일화에 임해야 한다며 단일화 없이는 대선 승리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앞서 원주, 갑과 을 등 지역구별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 추가 지정 필요성 연구 진행에 맞춰서 원주시가 유치 제도전을 본격화합니다. 원주시는 오늘 원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번 용역을 통해 유치 당위성과 공모에 대한 세부 전략, 원주 의료산업의 중장기 발전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9년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대구와 오송에 밀려 탈락했고 당시 정치적 입김에 의한 결정이라며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때문에 밖에 나서기 걱정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주로 지하철이 발달한 대도시 문제로 알려진 이 땅꺼짐 현상, 10년치 통계를 분석했더니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 한 달도 채 안 돼 서울 마포 지하철역 주변에 땅꺼짐이 또 발생하면서 싱크홀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엄청 크게 생기더라고요. 막 사람들 빨려 들어가는 것도 보고 무섭긴 했어요. 바로 이튿날 원주 혁신도시에 생긴 도로 균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인근 공공기관에서는 도로 꺼짐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으니 퇴근 시 주의하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원주시와 경찰이 도로를 긴급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조사 결과 단순히 도로에 금이 간 걸로 확인됐지만 시민들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주로 지하철이 발달하고 굴착공사가 빈번한 수도권에 많은 것으로 알려진 땅 꺼짐. 사실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2,126개 가운데 13%인 272개가 강원에 집중됐는데 이는 20%를 차지한 경기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였습니다. 3년 전 양양에서 편의점이 무너져 내렸던 대형 땅 꺼짐 외에도 원주에서도 아파트와 건물 주차장, 전통시장 등에서 폭 1m가 넘는 땅 꺼짐이 발생해 차량 바퀴가 빠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각종 굴착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매립된 파이프 관리를 소홀했거나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보수할 때 땅속 빈 공간을 제때 메우지 못한 게 강원 땅 꺼짐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원주 혁신에서도 그 도로가 갈라져가서 그런 뉴스 기사 뜬 것도 있었어가지고 좀 더 주의하고 있는. 원주시는 양양 땅 꺼짐 직후 노후 하수관 300km 주변 빈 공간에 대해 첫 조사에 들어가 보수를 완료했고 5년이 지난 2027년쯤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택지 기업 도시를 제외해놓고 하수 처리 구역 전반적으로 다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이 도출됐던 게 한 21건 정도 됐고요. 23년 12월에 보수 다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강원도는 지하 안전을 담당할 부서도 정해진 게 없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굴착공사장 주변으로 한정해 집안 치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에 한 번 하는 지하 안전계획 수립과 땅속 빈 공간 조사의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짧은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수도관 등 땅 꺼짐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점 관리 시설로 정해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킨 건 충남 당진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올해 학교 현장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된 수업에는 칠판 대신 스크린, 공책 대신 태블릿이 자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교실에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책상마다 교과서 대신 스마트 패드가 놓여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탑재된 패드로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교사는 실시간으로 풀이 과정을 확인합니다. 틀린 문제는 수준에 맞춰 다시 안내되고 피드백도 즉시 이뤄집니다. 학생과 교사가 같은 화면을 보며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수업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니까 더 신기하고 재밌고 그 앞에 나오는 걸로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도 볼 수 있고.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과목은 수학과 영어, 정보.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1, 고1 학생들입니다. 도입 첫 해인 올해 신청 학교는 도내 627개 초중고 가운데 약 42%인 268곳. 하지만 강원도교육청 조사 결과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학교는 19%에 그쳤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준비 미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없는 출판사도 있는 데다 예상만큼 학습 효율성이 높지 않고 학생마다 기기 활용 능력에도 차이가 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과서 선정을 하고 작년에 이제 AIDT 교과서도 선정을 했었는데 교과서 출판사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건 10개 정도가 되는데 AIDT는 한 4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AI 기반 교육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홍보하고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또 AI 디지털 교과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도입된 전자칠판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시가 한강 수계기금 지원을 받아 불온 일반 산업단지에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 센터를 구축합니다.
원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2026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한강수계기금 10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청정산업 챌린지센터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기업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공간으로 추진되며 불운산단 내 친환경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원주 평화의 소녀상 원례 집회가 오늘로 100회째를 맞았습니다. 원주시민연대는 오늘 원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00번째 집회를 열고 참가자 발언과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청주지법이 위안부 피해자인 고 길갑순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월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달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 이후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배차 시간이 기존 21분 35초에서 14분 18초로 7분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이용권 가운데 10분 이내 배차 비율도 61.3%에서 69.3%로 증가했습니다. 영월군은 교통약자 차량 배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기존 장애인 콜택시 10대와 일반 택시 98대를 이용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횡성군이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가축분뇨 퇴비화를 연구하는 친환경 농업관리센터를 건립합니다. 횡성군은 88억 4천만 원을 들여 공근면 8,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860제곱미터의 친환경 농업관리센터를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가 20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분산돼 있던 농약 분석 등 영농 연구 업무를 한데 모으고 농업인 교육도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청정사업에 선정돼 한강수계기금 1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 일원을 클래식 예술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2026년까지 110억 원을 투입해 개촌 웰컴센터와 클래식 거리를 조성하고 학교 클래식 교육 지원, 주민 오케스트라 창단, 마을 주민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